자, 다음은 우리 그 20번 남. 20번 남, 네, 20번 남인데 16번 지금 안 터지고 있는 준석이에 관한 또 새로운 증언이 나왔어요. 20번 남이 왜 20번 남인지 또 한번 설명을 해줘요. 가끔씩 사람들이 왜 20번 남이라고 하지? 할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 접대를 20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았다 그래서 20번 남이죠. 네. 그 얘기는 어디서 나왔죠? 그 20번 접대를 받았다. 했던 사람이 직접 얘기를 한 거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준석에게 접대를 20번 했습니다. 라고 그분께서 말씀을 직접 하셨구나. 심지어는 참석자와 동선 그리고 함께 보고한 약물까지 약물까지도 다. 예,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계시고 자, 이거를 김건희 팬클럽 회장하시던 분이 나와갖고 강신업 변호사요. 나와가지고 온 국민들한테 다 따발리고 있어요. 아, 근데 그랬구나. 이게 약발이 잘 안 맥힌 거야. 사람들이 20번 남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접대를 받았다고 성접대를 받았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 잘해보려고 맨정신에 비아그라까지 먹고 의욕적으로 했다고 하는 증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 갖고 얘가 안 꺾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시시콜콜한 또 여기서 송 작가가 필요한 거죠. 네. 옛날 상계동에서 정치 시작했을 때의 지인 증언이 극우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을까? 이준석이 SNS에 윤핵관이 경찰 수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면서 윤핵관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경찰 내부 증언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에 또 출연해서 경찰 수사에 개입한 의원이 어떤 의원인지 밝히진 않았지만 생각나는 의원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왜 우리도 생각날 것 같지? 왜 우리도 생각나지? 네. 밝힌 내용은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 정치할 때 같이 다녔는데 하도 밥값도 안 내고 뭐 그래가지고 내가 직접 돈 내고 그랬다. 사람 있잖아. 그때는 비트코인 안 했을 때지 않습니까? 일하셔야지. 네. 아무튼 그래서 아우 이러다가 저 걔랑 예전에 소개팅 했거든요. 개똥 매너였어요. 뭐 이런 증언까지 나오겠어요. 온갖 네. 종류의 그 사람들을 동원해갖고 이준석에 대한 인격적인 모독, 그 권위에 대한 뭐 부분들을 파손할 수 있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은 이제 성접대에 관련된 추가 내용들이 좀 나와주기를 바랐는데 아마 그 부분이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좀 의아해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이제 일종의 무슨 그 협의가 지켜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 이제 더 나가면 나도 등거 깐다? 라고 하는 지경에까지 와 있어서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한 거 아니야. 이 사람 증언이나 이런 얘기는 우리 쪽 라인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옆에서 다른 식으로 파고 들어가는 걸로 가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메인은 지금 터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얘기는 이거밖에 없지만 뭐 전방위적으로 지금 터지고 있어요. 안에서 지금 자체적인 이제 그 윤핵관이 또 이준석에 대해서 그 고소고발을 또 들어가는 사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철 의원이 뭐 자기한테 와갖고 봐달라 그랬다 사정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준석이 했는데 사실 그거는 사실 무근이다 나는 만난 적도 없다 이러면서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고발 전까지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적 분열은 지금 아주 이제 극에 가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떤 형태로도 봉합이 안 될 수준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국짐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쪼개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준석이 요즘에 막말을 진짜 많이 하는 게 이제 본인이 당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서 막 비판이 이니까 경도 그때 그러지 않았냐. 검찰총장 시절에 받은 징계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지 않았냐. 근데 그때 경은 졌다. 이러는 걸 막 굳이 언급까지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나는 이긴다. 이길 자신 있다라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그 준석이가 이기면 경도, 권도 굉장히 권위에 그러니까
일단은 그 자기 자신의 권위와 조직력 장악, 조직 장악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려줄지, 그 법원을 주무르고 있는 손이 정말 지금 있는 한동훈이나 윤석열이의 어떤 서슬퍼런 권력을 생각하면 이건 무조건 기각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길게 끌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명쾌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고, 언론도 섣부르게 여기에 대한 예측을 안 꺼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당이 쪼개질 상황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그 시나리오는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그 당에 대표로 우두머리로 유승민을 세우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승민이 차기 대권 후보로 뜨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기사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미 이준석이 본인이 이걸로 걸었는데 난 성접대로 20번을 접대받은 걸로 걸려 또 있는데 이거에 아랑곳하지 않는다라는 건 뭐냐면 이 다음 얘기까지 이미 다 돼 있는 거 아닌가. 그 정도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문제는, 자, 이 비대위가 결정이 되면 이 조기 전당대회를 해갖고 빨리 이걸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12월 중순 이후로 밀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이준석이 처음에는 우리는 무조건 얘는 죽었어 끝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음을 여기저기서 보여주는 힌트들이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의아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3개월 더 끌고 가면서 네. 앞으로 있을 뭐 대정부 질문, 예산안 이런 것들을, 국정감사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전당대회를 하겠다는 거거든. 네. 그러면 현재 있는 의원들에 대한 그와 같은 조직력, 거기에 대한 지배력을 현재 권성동이나 비대위가 쥐고 있느냐는 거지. 난 아니라는 전혀 거예요. 아니거든.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빨리 조기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뽑아서 그 체제로 끌고 간다라는 걸 못하는 이유도 지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분열이 자기들한테 치명타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즉 이재명 당대표는 이제 뭐 거의 당선이 확정돼 있는 상태고 네. 최고위원 관련된 결과만 또 뭐 확인하면 될 수준까지 이미 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새로운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이 국회 안에서 맹공을 쳐오기 시작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한다고 이거를 흔들었다가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못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길게 공석 상태, 그러니까 지도부의 공석 상태를 그대로 밀고 가는 방식을 지금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내부적으로 네. 이제 분당이 돼가지고 저쪽 꿀이 진영을 지금 저는 윗대가리들은 꾸려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 지원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이재호라든지 김종인의 발언들이 심상치가 않은 게 기존의 윤핵관 쪽이 아니라 이쪽 이준석이 새로 창당을 하게 돼, 그러니까 분당을 하게 되는 그쪽에 힘이 실리는 이제 발언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외부에서도 지원 사격을 하고 있어서 내부에 있는 국진당 의원들한테 이미 한 사람 한 사람 다 공작 들어간 상태다. 선택 잘하셔라. 근데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지금 요구하지 않고 뒤에 합시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12월 달에 전당대회 발표를 하면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거 연설회도 해야 돼, 공동 연설회도 해야 되고 운영하는데 한 달 정도 다 걸리거든요. 그럼 1월 중순 돼야 결과가 나와요. 전당대회 결과가. 근데 그때 가면 뭐가 생기냐면 이준석이 법적으로 복귀를 할 수 있는 저기하고 맞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12월 전에 안 하면 1월 달에 이준석이 복귀해갖고 그 전당대회에 또 출마할 수가 있는 거지. 혹시나 이준석한테 이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딜을 하지 않았을까. 준석아, 우리가 비대위로 쭉 갈 거야. 그러니까 6개월 후에 너 또 출마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이 아사리판 정리하고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그 딜은 윤핵관 쪽에서 들어갔다고? 근데 이준석이 지금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정말
끝장날 것처럼 발언을 한다고? 그 이준석 입장에서는 어찌 됐거나 지금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지도부, 새로운 당대표가 뽑혀버리는 상황은 자기가 끝나는 상황이 되니까, 전 대표인 상황이지만 아직 새 대표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를 강행을 하면 치고 나가겠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걸 질질 끌어서 6개월 징계 기간을 넘겨주면 1월 이후에 갖고 이준석한테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봉합할 수 있는 여지를 주면, 그때 가서 이준석은 또 한 번 당대표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거지. 그러면 다시 한번 봉합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가 있기 전에 안철수는 빨리 해줘, 빨리. 조기로 해갖고 빨리 해서 뽑아달라고. 다음은 나잖아. 그리고 당대표 나올 경쟁자로 있었던 2번 순위 나경원도 장관으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나올 수도 없는 거잖아. 이래저래 자리 정리됐으니까 빨리 해줘라고 안철수 측은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안철수와 이준석의 힘겨루기인 거고, 윤핵관들 입장에서는 나는 어차피 당내 정파로 갖고 운영하는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과 검찰의 힘으로 캐비넷 갖고 운영하는 거니까 당내 조직이나 이런 것들은 큰 문제 안 돼. 그냥 의원들이 내 말만 잘 들으면 돼. 요런 포지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와, 문제는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안 될 거라는 거지, 앞으로. 그래서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참 추잡스럽다. 참 추잡스럽고 참 이기적이고, 저런 것들이 정치인이라고 앉아있으니 이 나라 꼴이 제대로 될 리가 있나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되게 참담한 마음이 드네요. 그러니까 서로 막 비판하다가도 나중에 이익이 맞으면은 손 잡고 악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국민들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대놓고 하는 거 보면은 진짜 뭐 국민 개돼지 따위는-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따위는 이들이 그럼. 우리 말을 알아듣겠니? 라는 식인 거잖아요. 투표일 15일 전에 네. 무릎 꿇고 시장 가서 순댓국 한 그릇 처먹으면 표는 나오니까 아무 걱정을 안 하는 그렇게 거지. 얘기하지만 너무 싫어. 아니 지금까지 늘 그래왔잖아. 속으면서도 늘 뽑아왔잖아. 그러니까 그 관성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네, 그걸 바꿀 수 있는 모양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양을 못 보여준 국짐은 당연한 거고, 민주당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그 의원에 대한, 당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면서 민주당 지지율까지 50%까지 올랐다고 하는 뭐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